자, 우리가 그 취미는 과학 여행으로 세계 과학 성지들을 많이 여행을 했잖아요. 네. 혹시 뭐 좀 못 가서 아쉬운 곳이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는 갈라파고스를 가보고 싶은데 아, 갈라파고스. 네, 차마 이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얼마나 걸리는데요? 뭐 한 이틀은 걸릴걸요? 이틀? 네. 아유, 못 가지 여러 그럼. 번 갈아타야 돼가지고. 갈라파고스 그런 데 가고 싶으면은 저는 우주정거장. 아, 나 우주 여행. 저도 아, 그래, 우리 우주 여행 갑시다. 우주정거장까지는 가보고 싶지 않아요? 우주 정거장이요? 아, 난 그냥 우주 여행을 한번 다니고 싶어요. 그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 머피가 그 만든 우주선 타고. 그건 못 돌아오는 편도예요. 편도예요? 네, 전부 편도예요. 네. 돌아오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을까요? 그냥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거기서 방송국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계속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그냥 직진만 하는 거예요. 아 직진만. 예, 예, 예. 근데 우주를 갈 거였으면 네. 사실 지구에도 거의 그만큼 가기 어려운 곳 있잖아요. 어디? 바닷속 깊은 심해. 아. 거기를 먼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야, 하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바다 밑에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바다가 우리 가까이에 있는데 약간 신비스러운 그런 게 있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도 좀 해요. 네. 사실은 저희는 맨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싹 바다죠. 예. 너무 익숙하잖아요. 제주도도 뭐. 그러고. 근데 저희가 뭐 이렇게 물놀이나 아니면 바다 낚시를 통해서 접근하는 그런 바다보다 훨씬 깊은 바다, 우리가 심해라고 부르는 그 바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다고 해서 네.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에 대해서 들려주실 심해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우리 일단 우주로 가는 거는 좀 오래 걸리니까 일단 우리 가까이에 있는 바다, 네. 그 심해를 오늘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렇죠. 한번 좋습니다. 탐험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나와주시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느껴집니다. 예, 깊으세요. 예, 뭔가 깊어 보이세요.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소장으로 있는 김동성입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이시군요. 예. 네, 뭐 그렇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연구원은 그 해양과학, 해양공학 네. 또는 해양법이나 정책, 또 해양방위에 이르기까지 해양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바다를 연구해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아, 바다를 연구한다. 네. 뭔가 좀 우리는 보통 이제 바다를 본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그걸 넘어서 이제 바다를 연구한다. 뭔가 낭만적이세요. 근데 어떻게 바다를 연구하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바다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바다를 보면 같은 지역에 같은 곳의 바다를 봐도 매번 다르다는 그런 느낌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같은 바다를 봐도요. 그런 거에 매료됐던 것 같고 뭐 그래서 자라면서도 바다를 안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쑤시고 그래요. 이상해지고 불안정해지고 약간 운명이네요, 바다랑. 근데 바다를 오래 바라보고 연구하시다 보면 점점 깊은 곳을 향해 또 관심이 갈 텐데 이 심해라는 곳을 연구할 때 소장님이 공부하거나 하실 때 좀 되게 어려운 환경 아니었나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는 이 심해 연구의 좀 후발 국가죠. 심해는 사실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할 수 있거든요. 정부가 줘야 될 텐데요. 네. 그죠? 저희 때는 1세대들은 대부분 이제 유학을 갔다 온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본의 도쿄 대학의 해양연구소 심해생태방이라고 있었어요. 심해생태연구실. 유학을. 예, 거기서 제가 이제 석사하고 박사를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일본의 그런 유인잠수정이나 무인잠수정을 많이 갖고 있는 잠스텍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랑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이제 신카이 2000이나 신카이 6500 유인잠수정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학위나 연구를 할 수 있었죠. 신가이 2천, 막 신가이 6천 이게 이 숫자가 약간 2,000마일 바이 2,000마력. 왜 뭐죠? 신가이 2천. 신카이는 이제 이런 말로 심해란 뜻이고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높이를 네, 얘기하시는 2000은 2000m까지 갈 2000m 요? 수 있는 것. 6,500은 6,500m까지 갈 수 있는 것. 아, 그때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이 내려가는 잠수정이 신카이 6,500이었어요. 야, 근데 잠깐만 2,000m면은 백두산 높이만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2,000m짜리 이게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아, 그래요? 예, 그럼 훨씬 더 깊은 데가 많죠. 거기에서 혹시 뭐 소설이나 나오는 막 크라켄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까요? 비슷한 생물체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좀 과거에 네.
이상하고 못 보던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크라겐 얘기도 나오고 그런 건데 네. 아마 대왕오징어 아 대왕오징어 알죠. 예, 이런 것들은 있죠. 그럼 걔네들이 그 2000m 쪽에서 사는 거예요? 심해. 그렇죠. 심해에 살죠. 아니 진짜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또 우리 또 해양연구 전문가분과 함께 바다 속에 뭐가 사는지 그 비밀을 한번 밝혀보는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그러니까 바닷속에 이 모든 공간을 다 심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보거나 네. 레포츠를 즐기거나 하는 데를 보통 저희는 천해라고 하죠. 천해요. 천해, 낮은 바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면에서 200m까지를 천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심해는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지. 아 완전히 어두운 그래서 지역이야. 예, 어두운 지 인간이 보기에는 어두워요. 오. 빛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 밑에도. 네. 그래서 200m 이하를 어. 해양학적으로 심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200m로 딱 규정을 해놓은 거는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내려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람이 내려갈 수 있는 데는 더 훨씬 얕아요, 의외로.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데는 보통 한 30m에서 깊어야 30m에서 40m 정도 돼요. 그렇게밖에 안 예, 돼요. 예. 그래서 보통 바다는 10m 내려가면 1기압씩 증가하는데 네. 수면을 1기압이라고 했을 때 30m면 4기압이잖아요. 4배 정도 높은 거예요. 거기만 돼도 이 압력이 높아질수록 공기 중에 질소 압력도 높아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질소가 인간의 그 신경계에 마취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판단력 저하나 반응 둔화 같은 게 일어나서 저희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수심이죠. 얼마나 깊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잠수함을 사람이 타면 지구가 지금 가장 깊은 데가 마리아나해구 11,000m 정도 되거든요. 11,000m짜리 있어요? 예. 11km. 예, 11km죠. 바다가요? 예. 이게 우리가 말이 11km라고 하지 비행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날아가는 순항 고도가 10km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비행기가 뜨는 고도만큼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수압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수압이 뭐 1100기요. 1,100기압 된다고 봐야죠. 소장님은 그러면 제일 깊이 내려가 본 게 몇 미터짜리입니까? 저는 한 2,500m 전후까지 내려갔던 것 같아요. 진짜요? 예. 그리고 대부분 잠수를 가장 많이 하는 깊이는 보통 한 2,000m에서 3,000m. 아 그쪽이 이제 좀 거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가 이제 연구할 게 많기 때문에 연구할 그렇게 내려가죠. 근데 저는 이제 안 가봤으니까 심해를 이렇게 내려가면은 기분이 좀 어때? 왜냐면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또 다른 광경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수하기 며칠 전부터는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지죠. 문득문득 뭐가 몰려오긴 해요. 설레요? 설레이면서 설레이기도 걱정이에요.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때는 걱정이 많았던 걱정이 것 같고요. 많았는데. 타고 나서 그 심해저에 내려와서 이제 내려가기 심해 환경을 시작하면. 보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싹 없어집니다. 사라져. 그런 거. 그런 감정 싹 없어지는데 일단 먼저 잠수를 하기 위해서 잠수정이 자망을 하기 위해서는 먼 바다로 나가요. 먼 바다로 나가서. 예, 이제 모선에 태워서 그렇죠. 우리가 마더십이라고 하는데 모선에 태워서 이제 뭐 태평양 한가운데로 인도양 어디 한가운데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바다 밑에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자망을 하는데 이제 헤드를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루식으로 내려가요. 스크류요? 예, 약간 이렇게 돌면서 내려간다고. 돌면서요? 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 내려가는 그렇게 거예요. 내려갑니까? 예, 그게 이제 천천히 압력의 저항도 적게 받으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때는 아직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십 미터 내려가면 한방눈이 떨어지는데 마린 스노우가 보여요. 마린수로 눈이 내린다고요? 예. 쉽게 얘기하면 바다에는 이제 육지에서 유입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네. 오거나 강이나 뭐 여러 가지. 표층에서 만들어지는 유기물들. 네. 서로 먹고 먹히고 뭐 하면서 나오는 찌꺼기들부터 시작해서 그런 애들이 유기물의 찌꺼기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처럼. 우리가 그걸 그래서 마린 스노우라고 불러요. 마린 스노우. 예. 그래서 이제 심해 생물들의 먹이 아주 주된 먹이죠. 예. 예.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잠수정에 테스트하려고 이제 라이트 켜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끄게 돼요. 네. 왜 에너지 절약해야 되니까. 아. 예. 그러면 이제 바퀴 깜깜해지고 안 보이는군요.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해저 밑까지 몇 시간 내려가죠. 동안 내려갑니까, 소장님?
대부분 가장 많이 가는 곳, 아까 많이 가는 2, 3m 수심을 하면 보통 2-3시간 정도 내려가요. 2-3시간 정도. 네. 아, 내려가는 것도 꽤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 정도 내려가는 여기서 거예요. 대전 내려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그렇죠. 정도로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해저 한 50m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50m 되면 이제 라이트를 다시 켜요. 그리고 일단 멈춰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천천히 내려가게 되는데요. 네. 천천히 내려서 일단 착절을 해요. 착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과학적 의미. 일단 위치, 위도 경도. 몇 미터에 처음 내리고 위도 경도 어디고 그다음에 이제 몇백 기압을 내려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또 채집을 해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잠수정의 이제 중요 장비들을 체크를 해요. 거기서. 안전 상태를 네. 체크를.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다시 떠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움직이죠. 자, 심해에 딱 도착하셨습니까? 심해에 딱 도착했다. 그러면은 뭐가 딱 있습니까? 불 켰을 때. 불 불 켰을 켰을 때. 때. 딱 심해에 도착해서 불 켰어. 심해는 그 천해처럼 이렇게 물고기떼가 다니거나 뭐 천해는 그렇잖아요. 물고기떼 계속 다니고 물고기 때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산호도 이렇게 넓게 분포돼 있고 이런데 언더더씨 노래 막 나오고. 네. 맞아요. 고기들이 막 반기거나 심해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게 보기에는 네. 육지에 좀 사막과 약간 비슷한 느낌? 사막이다. 네. 일단 황량하다. 보기에는 그래요. 황량한 약간 황량한 사막 네, 같은 그런 황량한 느낌. 사막 황량한. 그런 느낌이 보기에는 그런데 또 그 안에 또 많은 비밀들이 있죠. 심해어들은 대부분은 무섭게 생겼어요. 아, 무섭게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진짜로. 원래 그래요? 원래 걔네들 약간 인상 쓰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은 바다에서 보는 물고기들하고는 좀 다르게 달라요. 생겼죠. 완전 갱스터들 같아요, 막. 갱스터들. 갱스터 피쉬.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심해 환경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심해 환경의 특성은 일단 어둡고 그다음에 온도가 굉장히 낮고 맞고. 그다음에 압력이 높고 근데 그런 곳에서 차갑고 압력 높고 깜깜한 데서 생물들이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어떻게든 자기 적응. 몸이나 내용의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오랜 기간 걸쳐서. 그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심해 생물들의 지금 그 모습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심해 생물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너무 좋습니다. 심해 생물들 보는군요, 지금. 예. 네. 한번 이 영상을 보시죠. 네. 좀 뭐예요? 해파리인가? 생물들이 이제 발광하는 생물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징어류, 뭐, 빛을 내네요. 예, 발광하죠. 발광을 하네, 진짜? 얘도 지금 발광하는 거 아니에요? 네, 발광하다. 맞아요. 심해에는 빛이 안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심해 생물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체 발광이요? 발광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 자체 고기 발광. 저거 많이 봤어. 머리에 이렇게 뿔 달려가지고 저기 그 끝에서 반대뿔. 예, 저 많이- 맞아요. 이게 심해 앵글러피시라는 앵글러피시. 종이에요. 예. 그 말씀하신 갱스터 빛이 아니에요. 예, 갱스터 피쉬. 무섭게 생겼어요. 저. 예, 그래서 저기 지금 안테나처럼 저 낚싯대 같이 생긴 게 일리시움이라는 거고요. 일리시움. 그 끝에 미끼가 있는데 어. 고기가 이제 에스카라고 불려요. 네. 거기가 이제 발광을 해서 유인을 해요? 이제 어두운 데서 어. 먹이를 유인해서 사냥하는 거죠. 아, 그럼 쟤 진짜 낚시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찐해요, 찐. 예, 그 찐해. 먹이. 예, 낚시를 하는 거죠. 근데 발광을 하면은 더 잘 보여서 잘 먹히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천장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있는데 얘네들이 발광의 강도를 조절할 때는 보통 얘네들은 이제 후각과 다른 감각도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알겠죠. 거기서 오랫동안 진화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발광을 하는 게 먹이를 잡는 데 유리한 건지 아니면 거꾸로 포식자에게 먹히는 때인지 그런 조절을 하겠죠. 쟤는 뭐 빛난다고 누구한테 먹힐 것처럼 생기진 않았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랜턴 피쉬라는 랜턴 피쉬요? 예. 이거 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빛을 내는 이유가 네. 포식자로부터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빛을 내요. 아니, 빛을 내면은 오히려 눈에 띌 텐데 숨기다니요? 예, 얘네들이 이제 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저기 눈 옆에, 네. 그다음에 몸 옆에, 네. 꼬리찌개 다 이렇게 지금 발광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자기 이제 그림자를 숨겨요. 이걸 쉽게 이해하시려면 네. 우리가 200에서 1000m를 유광층이라고 그래요. 유광층. 예, 우리 인간은 깜깜한데 빛이 약간은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빛이 고기들은 있는 서로 식별할 층이에요. 수 있는. 예, 약간의 이제 잘 보는 애들은 알고 네네. 있고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랜턴 피쉬는 사실은 먹이 사냥을 하러 상층부까지 얘네들은 올라갔다가. 이동도 하는 종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고 내가 밑에서 본다고 보세요. 그 위에서 저 빛이 있어요. 태양빛 같은 게 약간. 그럼 이게 밑에서 보면 얘가 그림자로 보일 거 아니에요. 까맣게. 근데 얘가 반사시켜버리는구나. 갑자기 배에서 빛을 팍 내고 불빛을 착 내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안 저 보이죠? 빛하고 빛하고 똑같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야, 그 대박이다. 광도를 조절을 해요. 와, 지들이요? 밝을 땐 이걸 더 밝게 내고 그러니까 자연 빛하고 자기 빛을 기가 맞춰요. 막히네. 아 그냥 근데 생물들은 그렇게 진화가 됐어요. 몸에 살기 위해서. 센서가 있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 이미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남는. 예. 근데 도대체 어떻게 물고기가 예. 몸에서 빛을 내는 거냐? 이 메커니즘이 도대체 뭐냐? 예.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크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몸에 공생 박테리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박테리아. 그래서 아까 심해 앵글러피쉬 같은 경우는 아까 에스카라고 불렸잖아요. 그 미끼 같은 거. 그 안에 공생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생 박테리아가 이제 산소가 공급되잖아요. 바다 안에선 공급되면 푸른 빛을 내요. 네. 그래서 그 에스카는 이제 뚜껑이 있어서 이 가림막 같이 있어서 열고 닫으면서 불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네, 주로 쓰는 게 이제 화학 발광이라고 쓰는 기술을 많이 화학 써서. 발광. 네, 이건 사실 우리가 심해 가기 전에도 볼 수 있는 게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는 어떻게 빛을 낼까 사람들이 보니까 그 루시페린이라고 불러. 루시페린의 그 루가 럭스라는 그 밝기의 단위에서 나온 거라 빛과 관련된 거라 이제 이것도 똑같이 그 산소랑 관련돼서 반응을 하면 빛을 내고. 근데 바다에도 막 갯반디니 뭐니 빛내는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는 뭘까 봤더니 다른 종류의 루시페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코엘렌, 테라진 이런 물질도 쓰고 여러 가지 쓰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우리 인간이랑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닐까지만 이거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사용한 게 첫 번째가 이제 콘서트 가면 이게 딱딱하면은 빛나는 야광봉, 야광팔찌. 야광봉도 화학 물질이 그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물질이랑 딱 하는 게 그게 들어있는 유리관이 깨지는 소리예요. 그러면 섞이면서 빛이 나고 아, 섞이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아. 똑같이 그 범죄 드라마 보면 그 루미놀 반응이라고 있죠. 피 흔적 보는 거 그것도 그렇지, 그렇지. 똑같이 화학 발광. 이게 나온 게 다 이런 생물들은 어떻게 할까 해서 온 거라 네, 심해에서도 배울 게 되게 많죠. 아, 그렇구나. 근데 심해어들은 눈도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러면 눈이 튀어나온 게 이게 압력 때문인 건지 이게 환경 때문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답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심해 환경에 다 적응된 거예요. 이렇게 이 눈이 튀어나온 것도 있지만 이제 눈이 굉장히 큰 생물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대왕 오징어 같은 경우는 뭐 눈이 한 30cm 정도 돼요. 엄청 크네. 접시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눈이 큰 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빛이 적은 환경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빛을 받아들이려고 이제 눈이 커진 거고요. 아까 뭐 앵글러피쉬처럼 이제 발광을 하거나 후각이 발달되거나 아니면 몸의 다른 감각, 어떤 화학적인 이런 게 발달된 애들은 이제 눈이 굳이 그 어두운 데서 발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눈이 퇴화된 정도 있는 거죠. 아예 퇴화를 시켜버리고요. 근데 이게 되게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대응 전략이 정반대네요. 그렇죠. 빛이 없으니까 대왕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눈을 엄청 키워서 그 조그만 빛이라도 감지하려고 맞아요. 하는 전략이 네. 있고 네, 또 네. 다른 한 전략은 에이 버려. 그렇죠. 나는 뭐 냄새에 집중한다. 뭐 이렇게. 맞죠. 또 자기 생존에 맞게 어쨌건 얘네들도 우리는 퇴화라고 보지만 그것조차도 얘네들한테는 또 다른 적응 그리고 또 진화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심해어는 딱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만 사는 건지 얘네들은 가끔은 그래도 아 좀 이쪽 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위로는 올라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있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심해어들도 이제 먹이 사냥을 하러 밤에 몰래 올라와요. 근데 이제 밤에 올라왔다가 낮 되면 다시 이제 포식자를 피해서 밑으로 내려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심해하고 천에 올라왔다 갔다 하면 이제 궁금한 게 압력이 그래도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람도 예, 그렇게 큰일 막 나는데. 큰일 근데 나는데. 얘네들은 이제 거기에 적응돼 있는 종류. 어떻게 적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된 거죠. 그 정도 수심 범위는 네. 서로 왔다 갔다 해도 몸에 괜찮을 정도로 신기하다. 말이 안 돼. 그렇게 적응을 한 건데 그렇게 적응된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생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잡아서 갑자기 포획을 하거나 뭐 이런 애들. 어류들은
올라오면 이제 불에가 터져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또 위나 장 같은 것들이 입 밖으로 나와서 대부분은 죽어요. 잠시 살고 있는 물고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죽는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 이거 뭐야? 잠깐만, 저 인터넷 자료 많이 봤는데. 저도 예. 이게 이제 블루피쉬라는 코주부 블루피쉬. 예, 블루피쉬라는 이제 물고기예요. 흘러내린 겁니까? 저 그냥 젤리 아니에요? 말씀 잘했어요. jel리. 젤리 같은데 이거. 그 굉장히 키워드예요. 심해어의 젤리. 왜요? 얘는 심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요? 예. 그냥 물고기인데?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왜? 블루피쉬는 기본적으로 이 몸체가 물보다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젤리 같은 몸체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여도. 예. 이렇게 보여도요? 예, 젤리 같은 몸체를 갖고 있는데 이 물 안에서 얘네들은 힘들이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심해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압이나 네. 저에너지, 저포식 환경에서 아주 적은 에너지로 오래 물 속에서 둥둥둥둥 편하게 떠다닐 수 있으니까 오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진화한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을 압력이 낮은 천내로 끌어올리면 이렇게 그냥.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르네. 팽창돼 버리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압력으로 인해서 짓누르고 있던 힘이 아. 적어지니까 팽창하고 그다음에 자기 몸의 형태도 무너지니까 이렇게 기괴한 모습이 되는 거죠. 이건 그러면 팽창이군요. 그렇죠. 팽창. 근데 이제 천혜가 사실 먹이도 풍족하고 그렇죠. 살기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면 뭐 친구들도 많고. 근데 심해어는 왜 굳이 아무도 없는 데서 살까? 얘네들은 약간 DNA 자체가 아웃사이드 DNA가 있나? 아싸 DNA가 있나? 선택적 약간 그냥 심해인가? 그러니까 생물들에게 중요한 건 일단 기본적으로 생존이잖아요. 살아남을 확률. 그렇긴 하죠. 그다음에 번식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이 자기들한테 제일 중요할 텐데 천에는 나를 먹을 애들이 너무 많아요. 포식자가 주변에. 그렇죠? 너무 많겠죠? 먹고 먹히는 관계니까. 그다음에 또 먹이는 많은데 또 경쟁을 해야 돼요. 그걸 먹고 싶어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천의 환경은 기본적으로 인공적으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자연적으로도 뭐 태풍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격변하는 천의 환경이죠. 변화가 포식 많죠. 환경이. 예. 그에 비해서 이제 심해는 먹이는 적지만 경쟁을 좀 덜 해도 되고 포식 압력도 나를 먹을 그것도 낮고 또 환경도 거의 변하지 않는 일정한 환경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천혜 생물과 심해 생물의 생존 전략이 이제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얘기 들어보니까 심해 조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치열하고 빡세게 살 거냐 아니면 그냥 유유자적 그냥 뭐 가늘고 길게 갈 거냐 뭐 이런 거네요. 네. 그죠? 심해어는 그럼 안 먹나요? 식용은 아닙니까 심해어는? 심해어를 잡으려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아 깊은 바다에 있는 애들 끌어올려서 그만큼 비용을 들여서 걔들을 굳이 낮은 바다에도 맛있는 물고기가 많은데 그래서 안 잡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나 이 호주, 네, 호주. 그 부근에서 많이 잡혀서 많이 먹었던 심해어가 있어요. 뭡니까? 예, 오렌지 러피라는 오렌지로. 심해어인데 700에서 1,500m, 500에서 1,700m. 그래서 이 정도 심해어네. 중층 고기에 사는 물고기들인데 그때 심해 저인망이 이제 많이 발달됐던 시기에 저인망으로 많이 잡았다고 그래요. 걔는 좀 그래도 네. 좀 맛있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얘는 흰살 생선이고요. 그리고 육질이 단단하대요. 그래서 소금구이로도 많이 먹고 고급 어종에 속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망이면 너무 그 생태계 파괴가 심하지 않나요? 맞아요. 저인망은 싹쓸이 해버렸나? 저인망은 못해요. 저인망을 할 때 당시에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멸종위기. 거의 멸종 위종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심해 생물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성장이 느리고 굉장히 오래 산다는 게 또 아주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오래 산다. 네,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이 오렌지 러피라는 것도 이제 성체가 되려면 보통 20-30년 정도 걸리고 와. 그다음에 똑같네. 수명도 100년에서 150년. 그렇게 오래 길게는 보통 200년까지 살아요. 진짜요? 물고기가요? 상어 같이요? 맞아요. 그린랜드 상어가 250년에서 살잖아요. 400년 정도 네. 살아요. 네, 400년 살아요. 심해어가 그렇게 오래 네. 살아요? 근데 성장 속도가 늦죠. 인간이랑 비슷. 그린랜드 상어도 기껏 자라봤자 예. 1년에 수미리 커요. 수미리. 그러니까. 예. 이런 애들을
낮은 바다 물고기 잡듯이 잡아봐요. 아 예. 멸종하죠. 멸종하겠네. 그렇겠네요. 이미 성장 그렇게 오래 사는 애들 잡았으니까. 그러네. 너무 많이 먹었다. 호주 사람들 그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금지죠? 심해 물고기들을 다 금지시키고 있는데, 근데도 이제 이 오렌지 러피는 아직 개체수가 회복이 안 됐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심해어 드시면 안 되는 게 바닷속에는 중금속이 녹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쌓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먹이 사슬의 상위 단계 있잖아요. 오렌지 러피를 많이 먹었던 이후에 이제 오렌지 러피에 대한 이제 최신의 어떤 연구에 보면 오렌지 러피 안에 중금속, 수은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안 되죠 그러면. 네, 드시지 마십시오. 예, 그냥 작은 애들만 먹죠 뭐. 예. 근데 이제 심해가 사막처럼 보인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또 새로운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는데 연구할 게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뻘밭인데 뭐 많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해에서 심해는 천혜처럼 생물량이 많지는 않죠. 생물은 많이 없으나 네, 양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좀 이렇게 막, 네. 막 인기 있는 곳들이 있어요. 핫플레이스. 인기 있는 것도 있고 이제 일단 일반 심해에도 적은 생물들이 많이 살아요. 1mm 이하에. 작은 애들, 작은 우리가 애들. 예, 중형저서 생물이라고 하는데 이 생물들이 일반 심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생물이에요. 그리고 제 주전공이기도 하고 예. 그중에 가장 우점하는 게 이제 네마토다라고 선충이에요. 선충.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충. 근데 그런 생물들이 심해에 있어요? 1제곱미터당 5만에서 한 10만 개체가 있어요. 엄청 많네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 심해에는 그 생물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심해에 중요하고 특수하고 아주 놀랄 만한 생태계가 하나 있죠. 뭐죠? 예, 열수 분출구 지역. 열수 분출공. 예, 예, 거기 그 우리 저기 생명 진화 뭐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심해의 그 열수 분출공. 화학적 진화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생명이 최초로 저기 뭐야 발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잘하시네요. 아, 저 예전에 공부했죠. 예. 거기에는 생물의 습중량만 해도 제곱미터당 한 10에서 40kg이 돼요. 거기를 더 많이, 킬로그램이요? 예, 킬로그램. 거기 더 많이 있네 그러면? 예, 거기가 이제 아주 핫플레이스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열수 생명 기원설이 지구의 어떤 생명 기원설 중에 아주 유력한 설이 될 정도로 지금은 생명 기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점점 했지만 굳건해지고 있죠, 거기가. 이걸 처음 발견한 1977년만 해도 네. 해저 열수 분출구를 처음 발견하고 생물들을 발견했을 때 과학자들은 전부 충격적이었었어요. 일단 그때까지만 해도 지구의 생명은 태양계에 의존한 광합성 생태계 그리고 이제 온화한 환경들, 천혜 생태계 같은 이런 데만 생명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바다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식이 무너진 거죠. 그죠. 근데 그 깊은 바다가 아이러니하게 또 어딘지 아세요? 어디? 깊은 바다에서 발견을 했는데 거기가 갈라파고스거든요.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진짜요? 네. EPR이에요. 갈라파고스 근처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처음 발견된 게 열수가. 가야겠네. 재미있는 과학여행.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들한테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이 된 지역에서 생명 탄생에 지금 유력한 열수 생명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열수 분출구가 첫 발견된 아주 갈라파고스가 진짜 뭐 약간 그 노다진가 봐요. 생물학적으로. 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갈라파고스 근처에.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진짜 이게 무슨 암시냐, 생명 탄생이냐, 진화론이냐, 찰스 다윈 양자론을 외계인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취미과학 아니었으면은 사실 심해 열수 분출공 예. 거기에서 생명의 뭐 근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아예 그냥 안 믿어졌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열수 생명 기원설을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가서 보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돼요. 진짜 이게 달라요 느낌이. 지구상에 야, 이거 궁금하다. 달라. 아니요, 한번 보세요. 이 영상 보는 걸 직접 눈으로 보신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지 이런 세계가 왜 있는 거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텔레비전으로 아무리 연예인을 봐봐야 실물로 보면 실물은 다르거든 또. 맞아요. 그런 제가 것처럼. 오늘 태풍 씨 처음 봐서 예, 이렇게 예,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물은 다르잖아요, 그죠? 예. 달라, 다른 거예요, 다. 놀라운 거죠. 실제로 내 눈으로 열수 분출공을 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냥 제가 열수 찍어오신 분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자, 찍으신 거예요? 그럼 이 예, 영상을? 이거는 직접 찍은 야, 영상입니다. 직접 찍은 거네.
그래. 뭐예요? 오 저거 이게 이제 열수 침리예요. 우와. 침리. 아, 저 올라와.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열수 분출구 우와, 저렇게 밖에 나고 이제 새우들이 옆에 있잖아요. 네. 이거 봐요. 열수 새우들. 다 붙어 그 있어. 저기는 이제 고등류예요. 저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거. 고등. 와, 개도 있네. 이게 열수 장린개인데 예. 완전 핫플레이스네요. 와, 짝짓하는 거예요? 장린개가 배를 열고 알을 어. 티개발로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와. 이건 진짜 귀한 영상이에요. 이거는 그럼 번식에 대한 그 영상이네 지금. 네. 그죠? 이게 지금 이 열수 플룸에 알을 방출시켜서 분산시키는 건데 이건 제가 저희 연구팀이 아직 논문을 어떻게 쓸까 고민하고 있는 아주 핫한 영상인데 네. 제가 이 치민과학팀에 어? 처음 공개하는 최초 공개입니까? 예. 고민을 많이 한 영상입니다. 예. 공개도 되나? 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 아직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아직까지는 못 정해주셨다. 한 번만 더 보십시오. 너무 요거요? 야, 배를 열고 알을 그냥 그 분출 그 구에다가 실어가지고 보내버리는. 야. 아, 생각보다 화질이 되게 좋다. 근데 진짜로. 실을 때.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게 지금 심해라는 겁니다. 심해. 예? 너무 신기하다. 20m, 30m 밑에 바다 거기에서 그냥 뭐 올라오는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000m, 2,500m 그 그러니까요. 깜깜한 심해에 저렇게 열수 분출구 옆에 다양한 생물들이 가득가득하게 살고 그런 있잖아요. 거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근데 왜 열수 분출공이 어떤 곳이길래 저렇게 많이 모여서 사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네, 열수분출구는 보통 수심이 1,500m에서 3,500m 사이가 제일 많이 분포를 해요. 지구상에 지금 발견된 애들 중에. 그리고 이제 해저, 지각, 우리가 지각이라고 하잖아요. 판 구조로 하는 거죠. 판이 움직이잖아요. 지각에 갈라진 틈으로부터 한 300도에서 400도씨 정도의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 300도에 400도. 300도요? 네, 300도에서 400도씨. 근데 이렇게 뜨거우면 새우랑 개가 지금 다 익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뜨거워서 지금 SOS 보내는 건가? 예? 보통 끓는 점을 얘기하는 건 이제 지상 1기압 기준일 때고요. 네. 여기는 이제 150, 350 기압 정도 되잖아요. 1,500에서 3,500m니까. 그렇게 이제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끓지는 않고요. 사실 보면 이 주변은 저거잖아요. 그냥 차가운 바다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심해 온도를 1도에서 2도 요 정도로 봐요. 해수가 엄청 크잖아요. 나오는 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확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따뜻하지 300도가 아니라 이제 따뜻한 데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따뜻한 물 때문에 모여서 사는 거라고 보면 될까? 여기 따뜻한데? 약간 예를 들어서 사우나. 온천이네. 그렇죠, 온천. 네, 온천. 원숭이 모여들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너 따뜻한 데 좋아하냐?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열수 분출구 지역은 심해에서 먹이가 없는 심해에서 지속적인 에너지하고 물질이 계속 공급되는 장소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네. 그게 중요하죠. 에너지와 물질이 계속 공급된다. 판 때문에 지각은 계속 벌어지고 가라앉고 우리가 그 갈라진 틈으로 이제 해수가 침투해서 지구 그 중심부 마그마가 있는 근처까지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암석 근처에서 이제 300, 400도씨로 뜨거운 열수로 이제 변하는데 그 뜨거운 열수가 되면서 그 물이 이제 암석과 반응하면서 구리, 니켈, 철, 아연 같은 금속 이온이나 황성분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포함해서 다시 밀도가 낮아진 그 물이 이제 위로 솟아오르면서 해저 지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근데 저 성분은 일반 심해 생물들한테는 굉장히 유독한 거예요. 독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못 살죠, 저기서. 황화수소 같은 것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화수소 같은 게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특정 미생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화학 합성을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몰려 살고 있는 거죠. 화학합성. 네. 우리는 음식물을 먹어서 탄소를 얻지만 쟤네도 생물이니까 탄소로 이루어졌을 거고, 근데 심해는 그런 재료가 부족하니까 저기서 나오는 막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면서 저 속에 있는 뭐 황화수소나 이런 것들을 반응을 시켜서 얘네들이 몸을 구성하는 것부터 다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의 자기 몸 자체가 그냥 실험실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죠.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생물학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광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렇죠. 거대한 생태계와 생물들의 삶을 돌리는 에너지원은 태양에서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에서 생산자, 에너지를 말하자면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생물들은 식물들 아니면 뭐 녹색 플랑크톤들, 뭐 남조류들 이런 애들이 이제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데 저기 심해에서는 그 지구에서 나오는 사실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또 박테리아들이 이 화학 합성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유기물들을 만들어내고 생물들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전혀 다른 방식의 두 가지의 생명 체계가 지구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어쩌면 빛 에너지에 기반한 저기 위의 체계보다 이 심해 체계가 먼저 출발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네, 심해 그렇죠. 연구의 가능성이 있는 엄청 거죠. 놀라운 발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심해 생물은 열수 분출공에 사는 그러니까 박테리아나 미생물을 얘네들은 또 섭취하면서 사는 거죠. 먹고 사는 거죠. 예, 먹고 살기도 하고요. 네. 또 그렇지 않기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건 뭐죠? 예, 뭐냐면 이제 열수 지역에 사는 이제 일부 개나 새우들은 박테리아를 직접 먹어서 영양분을 취득을 해요, 자기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사는 아주 많은 생물들이 있어요. 관벌레나 그다음에 아까 본 열수홍합. 걔네들은 박테리아를 직접 먹지 않고 박테리아를 몸 안에 공생시켜서 에너지를 얻어요. 공생이라는 거 왜요? 붙여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 같이 있는 거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먹어서 몸 안에 있으니까 그냥. 아니요. 걔네들은 공생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프티아 관벌레 같은 경우 입이나 위, 장, 항문 이런 것들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장. 입, 위, 장, 항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동물인데. 걔네들은? 그래서 얘네들은 몸의 그 아랫부분, 기저에 트로포점이라는 기관을 갖고 있어요. 그 트로피점 안에 공생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공생시키는 거예요. 바글바글. 그래서 이 리프티아 관벌레에는 이제 아가미가 있는데 그 아가미로 아까 열쇠에서 황화수소를 흡수하게 되면 그 황화수소를 이 공생 박테리아가 화학 합성을 해서 유기물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유기물을 에너지원 이 관벌레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영양분으로. 대박이네. 예, 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접 먹는 건 아니죠. 그럼 데프콘 씨가 말한 것처럼 직접 먹는 건 아까 예티 크랩 같은 크랩이 있어요. 크랩이요, 크랩? 예, 개가 개인데 얘네들은 이렇게 찌개발 거기에 털이 많이 자라 있어요. 근데 이 털에 박테리아를 묻혀요? 키워요. 키워요? 네, 털에다가? 자라게 해요. 네, 여기 안에 공생시키는 거죠. 하면 돼. 외부 공생이에요. 아까 리프티아 관벌레는 내부 공생, 예티그랩은 외부 공생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거기 키워서 주기적으로 이걸 긁어 먹어요. 그 행동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긁어 먹는 걸. 그러니까 키워서 잡아먹는 거죠. 그럼 농사짓는 양식을 한다고요, 여기서? 예, 양식을 박테리아 양식을 해서 배고플 때 급할 때는 과자처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는데 예. 저희가 일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장이다. 야. 농장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 또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수분출은 거기 가서 이 찌개발을 이렇게 흔들어요? 흔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왜냐면 영양제네, 영양제.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얘네들의 먹이가 되는 애들 가까이 가서 걔네들을 그렇잖아요. 산화시킨 그 미네랄 공급. 재료를 하는 거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똑똑하다. 심해는 도대체 뭐 어떤 일이 계속 펼쳐지는 기가 거야? 막히네요. 네, 예. 아 진짜 놀라움이 굉장히 심하네요. 심해. 네, 심해. 절 놀래키는 게 너무 심해. 이 심해 열수구의 생태계는 다른 심해 세계랑은 또 완전히 다르다. 그렇죠. 한마디로 약간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다. 맞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 표현이 굉장히 적합하세요. 맞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키워드예요, 그거예요. 그게 키워드인데 예. 그래서 열수 분출구를 저희가 그냥 그렇게 불러요. 심해의 오아시스라고. 진짜요?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처음 발견했을 때도 그 과학자들이 그 표현을 썼어요. 본능적으로. 아니 이건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오아시스죠. 네, 근데- 오아시스예요. 이 열수 분출구 생태계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지구 내부의 열을 화학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기는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얘들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그 생산량과 성장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빨라요. 크고 빠르다. 네, 아까 말씀드린 심해 생물들은 먹이가 적기 느리죠. 때문에 작고 느려요. 왜? 근데 여기는 화학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관벌레. 그 동태평양 관벌레는 1m, 2m 정도 되는 거대 생물이에요. 1m에서 2m가 돼요. 크기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그 극단적인 독성 물질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어떤
그런 물질들을 생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열수 분출구는 황화수소나 중금속이나 또 저산소 환경이거든요. 그런 게 공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생물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환경이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일부 몇 생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황화수소를 결합시키고 또 운반하고 또 이걸 무속화, 독을 없애는 무속화시키는 헤모글로빈이나 단백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열수 생물들은 이들이 공생하는 건 선택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필수다. 우리가 일반 생물들은 공생이 이제 보조적인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공생 박테리아가 없으면 못 사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죽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얘네들은 필수 선택이다. 아니 심해에는 이게 생물도 많지만 천연 자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해는 우리가 이제 연구할 가치도 높지만 네. 천연 자원이 많아요. 천연 자원의 보고인데 심해에는 이제 열수 광산, 우리가 보는 열수 분출 지역을 열수 광산이라고 그래요. 광상. 예, 그다음에 망간 단계, 망간각 이런 이제 광산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열수 광산에는 우리가 금은, 금과 은, 구리 같은 고가의 광물들이 많이 있어요. 금도 있어요? 예, 은이랑요? 예. 그리고 이제 망간 단계, 망간각은 이제 망간, 망간이요. 예, 그 망간. 니켈 아시죠? 그다음에 니켈이나 코발트, 그다음에 히토류 그 시끄러운 전자 쪽에서 많이 쓰는 많이 것들. 쓰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아 진짜요? 근데 많긴 한데 사실 이 자원을 쓰는 거는 인간의 최후의 선택이긴 해요. 왜냐 망간 단계 많대서 한때 이걸 쓸어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몇십 년 동안 관측을 했어요. 이 바닥을 쓸은 곳이 과연 생태계가 복구가 됐을까? 예. 근데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원은 많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광석류보다는 아까 이 독특한 생명체 때문에 아마 생물 관련된 자원들이 훨씬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또 자원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생물 자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열수 분출구 지역은 기본적으로 일반 심해와는 다른 독성 물질이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생물들한테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단백질이나 효소, 그다음에 어떤 이 생화학 구조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학이나 신소재, 어떤 산업의 연구 가치가 굉장히 큰 그렇겠네요. 지역이라 지금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아니,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신물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있죠. 압력이 높다 보니까 보통 물질은 어떤 형태로 연결됐냐에 따라서 연필심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이 고압 환경에서 안정하게 있을 수 있는 걸 알면 당연히 이 심해에서 안정한 거니까 우리가 심해 탐사를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쓸 수가 있고 또 우주나 어디서든 쓸 쓸 수 있는 물질이어서 같은 재료여도 완전히 다른 신물질들이 심해에는 묻혀 있다고 봐야죠. 열수분출공 정말 대단한 데네 진짜. 그러니까요. 예, 어마어마한데요. 무슨 어떤 큰 열쇠들이 막 열쇠 분출공이라고 해야겠네. 이게 생명의 열쇠 분출공이라고 해야겠어. 진짜로. 너무 많아요. 생명 열쇠가 뿅뿅뿅뿅뿅뿅. 좋아하는 바다에서 연구도 하시고 진짜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어떤 연구가 더 하고 싶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요? 예. 저한테 진짜 뭐 비용과 그런 기술이 따라준다면 네. 저는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심해 생태계 지도를 만드는 거였는데요. 일반 국민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서 생태계뿐만이 아니라 심해 수중에 이제 중요한 생물들의 이제 생활사도 좀 밝히고 싶고 그러려면 걔네들을 쫓아다니는 장비의 성능도 엄청 좋아야 되고 기능도 좋아야 되고 자본이 제 많이 살아생전 아마 그게 가능할까 뭐 실현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그러면 있지만 뭐 꿈을 꾸고는 있습니다. 참 심해에 대해서는 그냥 마냥 몰라도 되지 않나? 좀 무서운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야, 이 심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말 발전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 앞으로도 이 심해 연구가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우리가 진짜 심해 관광 개발 상품이 준비가 되면 그때 우리 과학 여행을 한번 너무 좋죠. 가면 어떨까? 예, 그런 설렘도 좀 느껴집니다. 좋죠. 예, 오늘 우리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통역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잠수함에
사람들이 탔잖아요. 예. 갑자기 배가 아파요. 예, 큰 거예요. 예, 예.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요. 그게 아니요. 그게 큰 거예요. 대부분 아니 어쩔 수가 없죠. 생리현상이 예. 긴장해서 아니요. 진짜 굉장히 핵심을 찝으신 거예요. 사실은 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스, 들어가면 가스. 그 생각이 나요. 저도 예, 가스 저도 어떡할 받을 때 거예요? 났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음식 조절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아 출발 전에요 이게. 예, 그 탑승하기 전날, 전전날부터는 예를 들면 이제 콩류나 뭐 유제품, 그다음에 뭐 기름진 음식이나 탄산음료, 그다음에 뭐 술이나 뭐 그렇죠. 이런 카페인 이런 것들은 이제 안 먹어요. 다 못 먹게 그냥. 해요. 죽 같은 거 흰쌀밥 이런 거 먹으면 미음이요. 괜찮아요. 그다음에 닭가슴살. 그 안이 되게 좁아요. 얼마나 좁아요? 얼마나 커요? 직경이 뭐 잠성이 대다수가 아마 거의 같을 텐데 유인 잠성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2m 너무 짧은데 그러면 남녀가 들어가면 썸도 나겠는데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봐요. 창문이 또 3개인데 그 옆으로 누워서 있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되도록이면 안 일어나게끔 노력을 합니다. 내려가셨을 때 혹시 뭐 동료라든지 누가 푸식 했던 적 있습니까? 아니요, 환기가 안 그런- 되니까. 그런 그냥 그 정도는 약간의 것은 환기를 약간의 시킬 것은 수가 괜찮습니까? 있어요. 예, 미리 또 이제 몸 조절을 하니까. 예. 예. 가장 강력한 회복근이죠. 바로 암. 암이 진화하는 게 우리 몸에 있던 착한 세포가 점점 흑화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흑화의 끝이 전인데 그래서 모든 암세포가 전이할 수는 없습니다. 거의 한 100만 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엘리트처럼 엄청난 능력자인 거예요. 업그레이드된 애들이 살아남은 거죠.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준 항암제까지도 이겨냈고 모든 관문을 다 뚫어버리고 그냥 간 거니까 걔는 진짜 위험한 애다. 정상 세포들은 못 살게 하거나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 바꿔버립니다. 에이, 힘들지? 우리 편 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회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은 사회를 보는 것 같네. 임치 안에 그러니까요. 암세포가 발생이 되면서 세상이 곪기 시작하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회 암세포라고 하는 게 이게 다 맞는 말이죠. 진짜로. 그죠?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